자, 반갑습니다. 역사를 보다 계속 이어서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업로드 진도가 굉장히 밀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실제 진도도 아주 빠듯하게 아주 달리고 있는데 업로드 진도가 너무 밀려 있어서 최대한 빨리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참 여러모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길 바라고, 한동안은 요거 제가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제 얼굴 나왔잖아요. 그거 빼고 목소리랑 요 PPT 화면만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제가 마음 편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저번에 동학농민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정청 막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 했을 텐데, 자유적인 개혁을 좀 시도했다가 곧 폐지하고 다시 새롭게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구성이 됐고, 이때부터 이제 가부개혁을 추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의 하나의 중앙 기구로 이제 만들어진 게 군국기무처고요. 정치 부분에서는 뭐 우리 요거 수업 때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개국 기원을 사용을 했고 과거제가 이때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인 사회면에서는 신분제가 드디어 철폐됐다. 법제적으로 철폐가 된 겁니다. 물론 뭐 간섭적으로는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드디어 법적으로 철폐가 됐다는 점, 그리고 조혼, 그리고 가부의 제가 허용,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제 철폐나 이제 가부 제가 허용 이런 것들은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좀 수용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탁자문에서 국가진영 총괄, 뭐 조세 급납파, 조세를 드디어 이제 화폐로 내게 됐습니다. 현물이 아니고, 쌀배의 현물이 아니고 화폐로 내게 됐고, 다음에 뭐 도량형이 통일되었다, 이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곧 다시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김홍집 박영유의 연립내각이 구성이 돼서 2차 개혁을 하게 되는데, 뭐 굳이 우리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안 봐도 됩니다. 그냥 하나의 가보개혁으로 묶어서 봐도 되고요. 크게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내용도 좀 비슷하고요. 이때 이제 홍범 14조라고 하는 걸 발표하죠, 고종이.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앞서 봤던 가보개혁의 내용이랑 거의 뭐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확인한다라고 봐두면 되겠는데, 한 가지 우리 좀 봐둘 것은 재판소가 설치되었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법이 드디어 분리가 되고요. 좀 근대화된 근대적인 재판소가 설치되었다는 점이죠. 그전에는 누가 있다고요? 네, 지방에서 사또들이 다 재판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지방에서 그냥 왕의 대리인으로서 뭐 재판도 하고요. 행정, 뭐 군사권 전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좀 인권을 좀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사법이 분리되었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청일전쟁 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걸 체결했죠. 그래서 일본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청으로부터 랴오둥, 요동반도를 빼앗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품었던 게 러시아라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같이 끌어들여서 삼국이 간섭을 하는 사건. 그래서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청에 돌려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이걸 이제 일본이 이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나라를 상대하기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돌려주게 됐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러시아에 좀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라고 좀 봐두면 되겠습니다. 뭐,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칠러파가 이제 조선 내부에선 성장을 하게 됐고요. 고종과 왕비가 좀 러시아 이용해서 일본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칠러파들이 막 성장을 했다라고 봐두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아주 고가화했던 게 바로 일본이죠, 당연히.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우려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자, 요거에 뭐 을미사비는 어떻게 일어났다 이런 중간 과정 같은 거는 우리 수업 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청일전쟁의 뭐 기록하라고 하는데 무슨 꽃 핀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 한반도 부대로 청일 양국군이 싸운 겁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민중이 받은 것이죠. 자, 랴오둥 반도는 여기입니다. 자, 을미사변 기록하 모습이고요. 이게 교육입국 조서 내용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입맛대로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게 바로 3차 가보 3차 개혁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을미년에 일어나서 을미개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미개혁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내용은 양력, 태양력을 사용하게 됐고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 양력 사용하죠. 그리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고요. 종두법 시행하게 됩니다. 일종의 예방접종 개념이죠. 그리고 단발령 이게 이제 실시가 되면서 머리를 막 싹둑싹둑 자르고 다니죠. 상투를. 그것 때문에 아주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대한 유생들의 반발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요. 요 의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따로 떼어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이 조선이 좀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좀 일본의 경비가 좀 많이 좀 분산이 됐죠. 이걸 틈타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이걸 아간파천이라고 얘기하죠. 러시아 공사관이란 뜻인데 이때는 영어 안 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고 이 러시아를 한자어로 아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이란 뜻입니다. 아관. 우린 그냥 외우기에는 러시아 공사관이구나 라고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천은 왕이 거처를 옮긴 걸 파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사관으로 이제 몸을 의탁한 거거든요. 몸을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한나라의 왕이 숨어서 나 좀 숨겨달라고 이렇게 피한 겁니다. 자기 또 죽임을 당할까봐 일본에 의해서 좀 그게 이제 아간파천이고요. 자, 뭐 가보개혁이나 을미개혁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뭐 나름 근대적인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주도 세력이 일본에 의존했다는 점이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발령의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자신들이 왕을 이제 보호해준다는 명목 아래 굉장히 많은 이권들을 달라고 요구하게 됐고, 우리 최유국 대우 기억날 겁니다. 우리랑 많은 조약을 맺고 있던 나라들이 자기들도 최유국 대우 조약을 이용해서 너도 나도 특혜를 요구하게 되면서 많은 이권들을 우리는 다 뺏기게 돼요. 그래서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산림벌채권, 뭐 철도부설권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망명했던 서재필이 이제 돌아와서 우리 민중을 좀 계몽하고자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걸 창간하게 됐고요. 이게 조금 잘 되면서 세력을 좀 확대하게 됩니다. 신문이 아니고 실질적인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고관들과 계하 지식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개혁 관료층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뭐 따로 뭐 자격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던 게 독립협회였고,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는 큰 그리고 아주 개혁적인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에서 일본이 아니죠. 청에 이제 사신을 받아들이던 영운문 자리를 그래서 영운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세웠고요. 그리고 사신을 접대하던 장소인 숙박시설인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바꿔서 연설의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독립협회가 많이 활동했던 게 연설회,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국민 계몽을 했고 개혁의식을 전파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서재필이고요. 이게 독립문
자리에 원래 있던 영음문입니다. 이걸 없애고 독립문을 세웠고요. 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립협회가 했던 활동 중에 일단 고종의 황궁을 요구해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황궁을 하게 되고요.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독립협회 같은 경우가 토론회 활동 많이 했잖아요. 연설회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일반 민중들 다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걸 이제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게 백정 출신의 이런 사람들도 와서 막 연설을 하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굉장히 뭐 말할 수, 뭐 백정 출신도 자신에 대해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열린 그런 공동회 토론회였고요.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정부의 고관까지 참여하게 관리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이걸 관민공동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관은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은 백성. 그래서 일반 관리들과 그리고 백성들까지 같이 참여한 이런 토론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는 그냥 백성들끼리 서로 막 민중이 막 얘기하고 거기에서 그쳤다면 이 관리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이런 개혁안을 고종에게 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이제 헌의육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채택이 되면서 고종에게 올려졌고 고종이 이걸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초부적인 의회 정치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의회 정치 그리고 입헌군주제 형태로 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보수 세력이 모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수 세력이 이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왕을 없애려고 한다.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함을 해서 고종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서 한국협회라고 하는 것과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활동을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관민공동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관리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내용은 뭐 이렇게 한번 봐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도 우리 아까 고종이 황공한다고 했죠. 황공을 한 다음에 대한제국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헌법 우리의 이제 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주독립 국가임을 제일 먼저 선언했고요. 그리고 황제 중심 모든 권한은 다 황제에게로라고 우리 수업 때 봤죠. 그런 전제국가를 표방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하나의 개혁을 추진하게 됐는데 당시 이제 연호가 광무입니다. 끝없이 빛난다, 무한히 빛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광무라고 하는 연호 광무년에 추진된 개혁입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원칙은 구본 심찬이라고 그래서 옛것을 본으로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 원칙을 내세웠고 이거는 우리 앞서 배웠던 동도서기론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꽤 이제 괜찮은 사업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근대적인 토지 문서 지계라고 하는 걸 발급하게 됐고요. 나름의 상공업 진흥도 좀 하고요. 그리고 군제 개편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시위대 그리고 지방에는 진위대라고 하는 군제를 좀 개편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자기를 호위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친 황실 중심의 개혁이었다 라는 점이 좀 한계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